안녕하세요. 대구 학생문화센터 이갤러리 사이버 전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금부터 볼 작품들은 청춘만개라는 전시에 출품한 작가들의 작품이에요. 첫 번째 볼 작품은 강석원 작가의 스페이스 앤 플라워입니다. 공간과 꽃이라는 제목이에요. 작가는 레코드판에 물감으로 꽃잎이 아주 많은 수국이라는 꽃을 그렸어요. 레코드판 하나하나가 한 개의 작품이고 멀리서 보면 49개가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해요. 레코드판 한 장씩 보았을 땐 꽃그림이지만 멀리서 보면 별이 가득한 우주처럼 보여요. 강석원 작가처럼 작품을 종이나 캔버스에 그리지 않고 레코드판 같은 주변의 물건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오브제라고 해요. 레코드판이 오브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발차기를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명규 작가의 해를 향하다입니다. 이렇게 입체로 제작된 작품을 조소라고 해요. 조소는 조각과 소도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나무나 돌을 깎지 않고 철을 틀에 녹여 부어 만드는 이런 작품의 종류를 소도라고 해요. 꽃이 화사하게 피어있는 이 작품은 님맞이라는 송혜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달맞이 꽃을 그렸어요. 멀리 하늘에 희미하게 달이 떠오르려 하고 있는 것을 보셨나요? 다음 보는 내 작품은 허재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내 작품 속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네, 소녀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소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신화, 동화 등의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과 더해져 새로운 분위기가 나요. 이런 작품을 초현실주의라고 해요. 실제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인석 작가는 두꺼운 물감을 여러 겹 바르고 말려 표면을 깎아내서 나오는 흔적을 표현했어요. 작가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재료와 표현 기법을 끊임없이 찾아 연구해요. 이 작품은 종이로 만든 작품이에요. 신상욱 작가는 건물의 일부분 같은 장면을 종이로 표현하였어요. 이 작품은 벽에 큰 거인이 물감을 척 하고 바른 것 같아요. 이태열 작가의 작품인데요. 나무를 물감 모양으로 자르고 그 위에 투명하게 반짝이는 재료를 발라 만든 작품이에요. 작가는 종이나 캔버스를 벗어나 더 큰 전시장 벽에 그리고 싶었나 봐요. 와우, 사진이 아닐까요? 이구일 작가가 아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렸어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피부의 잔털과 주름까지 자세히 표현하는 이름 그림을 극사실주의라고 해요. 전시장 중간에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 작품은 김선경 작가의 천의 바람이 되어예요. 커다란 종이 배가 앞에 있고 작은 색색의 종이배가 뒤에 따라가고 있어요.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종이배와 나이 들어 누구나 타야 하는 배를 돌고 도는 종이배로 나타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가는 작품 전시가 끝나고 난 뒤 종이 가루와 종이배를 어떻게 가지고 가서 보관할까요? 이 모양 그대로 보관할 수 있을까요? 작가는 여기 전시장에 맞게 설치를 하고 또 다른 전시장에 가면 또 다른 공간에 맞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공간에 맞게 그때그때 작품을 설치하는 것을 설치 미술이라고 해요. 그림처럼 전시장에 걸었던 것을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그때의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전시할 공간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이 작품도 설치 미술이에요. 김조은 작가의 마음의 실핏줄이에요. 빨간 책상 위에 나뭇가지가 보이네요. 벽 위쪽에는 뿌리덩이가 붙어 있어요. 책상 아래는 빨간 실타래가 있어요. 실타래를 쫓아가보면 빨간 상의의 얼굴, 그 얼굴 위에 뻗어난 가지들에게 얽혀 있어요. 머리 위에 가지가 난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요? 머리 위에 난 가지는 생각의 가지래요. 생각이 뻗어나고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 또 뻗어나고 하는 모양이에요. 생각의 가지가 많으면 생각들이 튼튼해지고
나의 마음도 튼튼해진다는 의미예요. 가지를 뒤집으면 뿌리가 되겠지요? 뿌리가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고민 많은 작가의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들도 고민될 때가 있지요? 그 고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금색의 그림이 나왔어요. 멀리서 보니 풍경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게 느껴져요. 신경철 작가의 작품인데요. 자세히 보니 물감을 바르고 그 테두리에 다시 펜으로 선을 그었네요. 보통은 연필로 선을 긋고 그 안에 색칠을 하는데 작가가 거꾸로 하였어요. 형광펜을 긋고 테두리에 검정선을 그으면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를 적용했대요. 작가들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요. 이 작품에 네모와 색만 있어요. 가만히 보니 철망에 쌓여 있어요. 오색이 작가의 현대라는 작품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이 없이 색, 면, 재료 등의 특징만 보이는 작품을 추상이라고 해요. 하늘색 물감 위에 날개가 있네요. 물감을 푹 떠서 벽에 발라 붙인 것 같아요. 날개는 왜 물감 위에 있을까요?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물체들을 연결지어 작품에 표현하는 것을 대페이즈망이라고 해요. 마그리트, 달리와 같은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이런 대페이즈망 표현 기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편안한 느낌이 드는 앞산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는 모습이 보여요. 김성우 작가의 옥상이라는 작품인데 작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앞산을 늘 보며 자랐대요. 정병현 작가의 더 이상 내가 아니다 라는 작품이에요. 제목이 왜 이럴까요? 빨간 화면에 색 동그라미들이 반복됐는데 제목과 무슨 상관일까요? 작가는 한지에 색을 겹겹이 발라붙이고 빨간 한지로 덮고 바늘로 동그랗게 뜯어냈대요. 바늘로 하나하나 뜯다 보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지가 되겠죠? 이상 전시를 다 보았어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